예,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벌써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두 분께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올 한 해의 정치권에 대해서 짧은 한 줄 평 좀 듣겠습니다. 예, 저는 뭐 꼭 정치권만 아니라도요. 우리 예. 사회 전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민주주의가 작년 12월에 내란과 탄핵 등으로 얼룩지면서 다시 그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정상화되는 과정이었고요. 민생과 경제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확인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뭐 막상 연말이면 쓰는 용어지만 객변의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탄핵과 조기 대선 그리고 이제 사법 시스템의 대전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제 및 외교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2025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진 그런 뭐 한 해이면서도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제 정책이나 그리고 사법 뭐 이런 시스템의 엄청난 변화가 때로는 국민적 혼란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객변의 시대에 그래도 올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출 경쟁력 7천억 불, 세계 6위권의 경제 대국을 만드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께 한 해를 마무리 짓는 한 줄 평까지 들어봤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정치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어제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이 후폭풍은 좀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원내 지도부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수습하고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신 것처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짧게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어제 저 한 3분 정도 되는 이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고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요? 매우 아쉬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여당 원내대표인데 약간 불명예스럽게 후퇴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개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 차질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 민주당 스스로도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을 많이 던져준 어제 그 사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과거 야당 시절에는 도덕성 문제가 예를 들면 그 뭐 정치 공작 또는 부당한 이거 검찰의 압력 수사 뭐 이런 등등으로 그 만들어갈 수 있었지만 여당이 되는 순간 이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이제 스스로 민주당 스스로도 다가오는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의 보다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만드는 것이 불가피한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새롭게 등장한 1억 예. 공천원금과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엔 자칫 잘못하면 뭐 의원직 사퇴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당에서도 윤리감찰단 통해서 사실관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께서는 앞에 홍익표 대표님도 원내대표를 하시고 저도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예. 가장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뭐
별처럼 빛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가장 또 개인적으로는 험난하고 힘든 시간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다른 사안으로 가지고 논란이 벌어진 게 아니라 자기를 모시고 있던 그런 참모 스태프들하고의 그 갈등으로 빚어진 그런 폭로 이런 내용 부분을 사실상 저는 매를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일찌감치 이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보좌진들의 그런 원성과 또 갈등 그런 문제로 빚어졌다면은 그분들을 상처를 갖다 치유해주고 이걸 수습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슬기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데 나는 이런 지금 이제 집권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뭐 국가 권력 서열을 굳이 매긴다면 15위에서 한 17위 정도 되는 상당히 그 막중한 자리예요. 공인 중에 공인이죠. 그런 사람이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대응한 부분은 정말 적절치 않아요. 그렇게 하고 보좌진들하고 이전 투구 벌리는 그 모습은 정말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하 장성들하고 그 책임 공방 따지는 그런 모습이나 저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그 이전 투구의 이제 틀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저게 권력형 특혜 비리나 또 이제 가족 관련 의혹이라든지 막판에 또 벌어진 이 공천 헌금 논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당시 이제 공천관리 서울시당의 이제 간사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또 공천관리위원으로서 공천 헌금에 받은 당사자이면서 또 그걸 알고도 그걸 돌려주라 그렇게 녹취 내용까지도 본인의 어떤 입장은 있었지만은 책임적인 위치에서 결국 그 뒷날 그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법적인 앞으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깝고 참 앞으로 정치적으로는 정말 큰 문제가 야기되겠다, 양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장 민주당에도 김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다음 달 11일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최고위원 3명의 보궐선거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날 이후로 이 민주당 당내의 어떤 권력 지형에도 이제 변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지금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요? 아마 새로운 원내대표의 임기는 대략 한 6월 초순 정도일 것 같아요. 지방선거 뭐 직후 시점에 아마 신임 또 그 차기 원내대표가 다시 선출될 것 같은데 대략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함께 치러야 될 지도부라는 측면에서 첫째는 선거를 관리해야 될 그 원내대표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그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또는 정책 현안과 관련돼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당정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줘야 될 원내대표라는 측면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지금 최고위원 선거하고 보궐선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구성이 현재 정청래 당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 또는 정청래 당대표와 약간 결이 다른 지도부로 구성되느냐 이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당초에는 사실 크게 그 확정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누가 원내대표가 새로운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뭐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과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에도 변수가 생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저런 논란으로 이제 사퇴를 하게 됐지만 그래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국회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합의됐던 내용도 당에서 이게 다시 그냥 부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곤혹스러워지는 그런 모습도 여러 차례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히 집권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실과 늘 긴밀한 소통 관계를 통해서 당정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핵심 위치예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당 대표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좀 지난 6개월은 그렇게 썩 원만한 관계로 비춰지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그나마 이제 용산 그리고 지금은 청와대입니다만 대통령실과 긴밀한 소통 관계를 유지해왔던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그럼 정청래 당대표의 또 성향과 뜻을 함께 받들고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선출돼 버리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친정 세력 이 거대 입법 권력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당정 관계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당의 권력주행 역학 구도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이번에 예.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 제법 큰 판이 벌어졌어요. 최고위원도 지금 현재 몇 명을 또 뽑아야 되죠. 예. 거기다 원내대표까지.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 출마 진용을 보더라도 이거는 뚜렷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허리 많은 친명 인사가 썼는가 하면은 또 정청래 당대표를 대리해서 선 그런 의원들이 또 몇 명이 있고 이것도 상당히 벌써 대립과 갈등이 심해요.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마저도 그런 양 진영의 싸움으로 이렇게 이제 비춰져 버리면은 향후 당정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관계. 그런 뭐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연초에 있을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도 지켜보겠고, 자 그리고 이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이 1억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는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윤리감찰단 진상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관련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청래 당대표는 오늘 오전에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김경 시의원도 당연히 그 조사 과정에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조사 대상의 강선우 의원, 그다음에 김경시 의원까지는 지시가 된 것 같은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서 빠졌습니다. 그 배경을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근데 우선 좀 확인해야 될 게요. 예. 제가 보기엔 김경시 의원도 조사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경시 의원은 이미 탈당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당에서요. 지난번에 저 종교단체에 관련된 그 불법 당비 대납 관련된 논란이 있어서 벌써 몇 개월 전에 스스로 출당을 했고 우리 당에서는 제명 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김경시 의원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강선우 의원을 통해서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그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그 윤리감찰단 포함 여부는 일단은 이 사실관계 즉. 강선우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나서 필요하면 다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심은 먼저 1억이란 돈이 실제로 수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 당사자한테 다시 되돌려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김경 그 당시 시의원이 단수공천을 받게 됐는지 이 과정에 대한 조사가 1차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하다면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저는 같으세요?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리더십이 예. 이렇게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민주당 내부 상황을 보면은 리더십 공백과 그리고 이제 도덕성에 엄청난 지금 큰 타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전의 사안을 봅시다. 그러면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고 정청래 당대표 측근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엄청난 논란을 빚어놓고도 사실상 그 사건 벌어진 지 지금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결과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최민희 가방위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사안 같은 경우도 비록 윤리감찰을 지시했지만은 홍익표 대표님도 지시했지만은 박소연 대변인 발표를 했겠지만 이 윤리감찰이라는 건 이게 당장이 지금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 당시 내정자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이 당비 대납 의혹이 발생해가지고 1,800만 원 당비를 자신이 대납해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됐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명 조치를 통해가지고 출당을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출당된 사람을 어떻게 민주당 내에 윤리감찰단의 대상이 되냐고. 이걸 정말 집권 세력인 지금 민주당이 이 정치력 가지고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왜 윤리감찰에서 그럼 뺐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이제 공천 헌금 1억을 저걸 갖다 지역 보좌관이 이제 보관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역이 쉽게 말하면 받았는데 그걸
지역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 지역 보좌관은 이미 언론 취재를 들어가니까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경찰 내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발본색을 하고 집권당의 면모를 똑바로 바로 세우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자체적인 윤리 감찰을 가지고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빨리 자진해서 이런 검찰이든 경찰 이렇게 상당히 강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가지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집권당의 도리. 그렇게 함으로써 집권당의 도덕성도 회복되고 정청래 당 대표의 리더십도 또 정리정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자, 들으신 것처럼 이해운 후보자가 계엄을 옹호했다는 어떤 비판과 관련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건 뭐 예상했던 것이고요. 아마 이미 이해운 후보자가 탄핵과 내란 국면에서 했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사과하는 것으로 이미 어느 정도는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그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종의 이제 변절 또는 배신 프레임으로 좀 걸려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얼만큼 본인이 더 진솔하게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건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이재훈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넓게 인재도 넓게 운동장도 넓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조화로운 오색 빛깔 무지개를 만들자. 파란색 중심에. 그러니까 저 발언에서는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빨간색 역시 주권자다라면서 이해운 후보자의 어떤 지명이라는 것이 이제 뭐 통합 차원의 인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이 후보자가 어제 사과를 했고요. 이 대통령도 이런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 파란색 색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도움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적극적인 역할로 자신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민주당 진영의 사람들만 이렇게 동요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통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갖다 파란색, 빨간색으로 했지만은 빨간색 진영은 또 다른 절반의 국민을 말하는 건데 그런 국민을 대표해서 통합 인사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실용적인 인사를 갖다 했다 그러면은 정치 도의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해운 지금 현재 장관 내정자가 자기 친정 집이었던 국민의 힘으로부터 저렇게 배신자 또 뭐 저렇게 어떤 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저런 비난이 나오는 상태로서의 사실상 저런 그 인사 행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좀 우습게 보는 좀 상당히 그 자신감 내지는 자만심으로 이루어진 인사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운 지금 현재 장관 내정자가 민주당을 가기 전에 불과 어제 같은 경우는 송년 워크숍을 위해서 자유기간 몸담고 있던 중구 성동 당원들에게 공지돼 가지고 수백만 명이 거기에 참여하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고 자신이 직접 또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또 관련 격려 축사도 해달라고 그러고 변진 서울시당 위원장도 적극적인 지원 협조 요청까지 한 마당인데 저걸 갖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그러면 입각 제의를 받았다 그러면 자신의 신변 정리를 이미 하고 있었어야죠.
정치 도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취지로 저런 인사를 기획하고 또 실행했다 하더라도 결론은 야당이 그래도 지금 현재 상당히 여대 야소 전국에서 힘든 뭐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핵심 지층을 빼나가는 그런 당직자 그런 정도밖에 더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은 지난번 농림축산부 장관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유임 장관으로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윤석열 정부로 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그 농업 3법을 송미령 장관이 결재 해제하는 꼴이 됐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운 지금 장관 내정자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이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얼마 전에 한 민식회복지원금 이런 포퓰리즘적 정책을 자신이 수용하든지 안 그러면 보수 정치의 어떤 경제 철학을 가지고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소신을 펼 수 있을 건지 이거는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여실없이 드러날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좀 안타깝게 그리고 또 너무 섣부르게 이런 방식으로 통합 인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통합 인사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과연 여기서 그칠 것이냐,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실제로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뭐 정권 초에 총리직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지금 부인한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통합 인사는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통합 인사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쓰겠다. 그 사람의 어떤 당적이라든지 정치적 이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조갑재 씨나 정규재 씨 같은 분이 같이 캠프에 어떤 캠프에 직을 맡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제 지원을 하는 꼴이 됐고요.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앞으로 정부에 필요한 자리에 사람을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과거 이 정치권에 있었던 어떤 인위적 정계 개편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위적 정계 개편 같은 경우는 현직 의원을 빼와서 우리 당으로 끌어들이는 형태에서 약간 그것은 정치 공작적 의미가 좀 강했다면 지금은 정부의 일과 관련돼서 필요한 일을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는 필요한 사람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해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지켜볼 텐데요. 청문회 때 본인이 어떻게 답할지 아까 김성태 대표님 말씀처럼 본인의 철학과 경제 철학과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얼마큼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은 어느 특정 정파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입장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즉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어느 선에서 균형을 잡을 건가 하는 것이 이해운 후보자와 이재명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청와대의 이 청문회까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 게시판에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한 글을 올린 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맞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공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윤리위로 넘어가게 되고 한 전 대표도 어제 입장을 밝힌 것이 뒤늦게 알았다. 이거는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니다라는 이제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당무감사위원회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에 이제 가족들 글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댓글을 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당 내적으로는 이 문제 가지고 1년 넘게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당무감사위원회가 어제 이제 의견을 이제 냈지 않습니까? 예. 자신들은 이게 일반 당원이기 때문에 당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징계 양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윤리위원회에 권고를 한 사실은 아니에요. 다만 당원 게시판에서 당시에 당대표의 지위로서 가족들이 이런 글을 게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책임이 있다. 이 책임에 대해서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된 건데 사실상 이 정당이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해서 모인 결사체인데 이건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죠. 결론은 정치로 풀지를 못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이제 전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가족들이 이제 댓글에 이런
게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부분은 일정 부분 자신도 어제 인정한 부분이라면 이걸 국민의힘 당내적으로도 당 게시판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보는 많은 당원들이 있으니까 그 당원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사과하고 털어나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한동훈 당 대표 체제에서 그 윤리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윤리위원회가 위원장도 없고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제 당내 갈등과 분열을 갖다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진전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이제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연석청문회가 어제도 있었고요. 오늘도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핵심 증인들이 이제 불출석한 상황에서 어제 이제 외국인 대표로 나온 해롤드 로저스 대표가 굉장히 좀 거센 설전을 좀 보이는 모습도 언론에 많이 좀 노출이 됐는데 어제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시면서 좀 화가 나시거나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언어의 장벽이란 걸 통해서 사실상 청문회 자체를 좀 긴장감을 떨어뜨린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통역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 로저스 대표가 핵심적인 질문에 거의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피하기 그리고 동문서답식으로 특히 김범수 의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동문서답 위주로 답변을 하면서 뭔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지금 쿠팡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기업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쿠팡에서 5만 원짜리 쿠폰을 소비자들한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쓸 수 있는 거는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 4만 원은 쓸 수 없는 돈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한 번 더 우롱한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한국의 소비자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쿠팡 측에서. 저는 쿠팡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정말 수준 이하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쿠팡에 대해서는 국민적 분노나 최근에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야간에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정말 대한민국의 약 3,300만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런 기업의 도덕성이 지금 현재 대처 방식을 보면은 상당히 더 국민들을 갖다 울분과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대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만 원도 이제 보상 금액 1조 7천억의 엄청난 파격적인 금액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SK텔레콤이라든지 그동안 신한은행, KT 이런 많은 기업 개인정보 유출 그런 기업들이 그 피해 고객들을 갖다 대상한 그런 배상입니다. 배상 내용하고는 현격하게 또 적어요. 그런 적은 내용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5만 원을 갖다가 실제 사용 가능한 로켓 배송이라든지 어떤 쿠팡 이체 이런 거는 합쳐봤자 5천 원, 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4만 원 같은 경우는 비싼 여행을 가거나 안 그런 명품을 갖다가 사야 되는 이런 국민들에게 소비 유혹을 하고 또 자신들의 그런 명품 구매 단가를 갖다 맞추는 그런 어떤 상술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걸 배상 내지는 보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농락하는 행위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야 간의 정치권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의지를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 정가의 로비를 통해 가지고 다시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걸 무마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쿠팡의 기업적 지금 현재 대처 방식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보고 이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비록 우리 국민들이 쿠팡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바로 잡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